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파닉스 학습에 유용한 교재를 추천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교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파닉스를 습득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파닉스는 각 알파벳이 가진 음가, 즉 소리 규칙을 습득해서 단어를 읽어나가는 학습 방법인데요. 아쉽게도 영어 단어는 파닉스 규칙만으로는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파닉스 규칙을 너무 오래 학습하기보다는 기본 파닉스 음가를 가볍게 습득하고 사이트 워드와 파닉스 리더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리딩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파닉스 음가를 습득하는 교재는 지난번에 파닉스 총정리를 통해서 학습 교재 영상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드린 영상 링크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그 교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리딩으로 이끌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알파벳 습득부터 말씀드려 볼 건데요. 영어의 알파벳은 각 고유의 이름과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는 이름은 A이고 소리는 에라고 내는 거죠. 따라서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알려줄 때는 알파벳 문자의 이름만 따로 알려줘도 좋지만 알파벳 문자의 이름과 소리를 함께 알려주면서 파닉스 습득을 함께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닉스라는 게 알파벳 문자가 가지는 각각의 소리를 조합해서 단어를 읽어가는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헷갈려 하지 않는다면 알파벳의 이름과 소리를 함께 학습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많은 영어 파닉스 영상들 역시 알파벳의 이름과 소리를 함께 알려주고 있어요. The A says, the A says, every letter makes a sound. The A says, 또한 처음 알파벳을 배울 때는 쓰기와 외우기 같은 딱딱한 방법보다는 재미있는 영상과 노래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익숙해진다는 생각으로 파닉스 총정리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리프로그나 워드월드 같은 영상을 자주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알파벳과 친숙해지도록 이끌어줘 보세요. 특히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알파벳 쓰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처음부터 쓰기를 병행하기보다는 아이가 알파벳에 익숙해지도록 파닉스 영상이나 책 같은 것들을 자주 보여주시면서 다양한 워크시트를 출력해서 컬러링과 꾸미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 스스로 영어가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서 파닉스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스스로 흥미를 느껴서 즐길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닉스가 단어 외우고 힘든 쓰기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영상이나 노래로 알파벳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파닉스 음가를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게 될 텐데요. 파닉스 음가라는 것은 각 알파벳이 가지는 소리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는 에, B라는 소리는 브라는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각 문자가 가지는 소리를 익히고 그 규칙대로 단어와 문장을 읽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 역시 외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문자가 가지는 소리를 외우지 않고 파닉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노래나 영상, 책 읽기를 통해서 파닉스 음가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나 영상 또는 책 읽기를 통해서 파닉스 음가를 습득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음가를 외우는 것과 달리 단어를 읽으면서 동시에 의미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게 쌓이면 리딩으로 이어졌을 때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전체의 반응 속도도 빨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엔트라는 단어를 문자만 보고 에, 느, 트, 엔트 이렇게 파닉스 규칙대로 단어를 읽어가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엔트라는 문자와 개미 그림 그리고 에, 느, 트, 엔트 라는 파닉스 음가를 배우게 되면 나중에 엔트라는 문자를 보면서 동시에 개미도 떠올리게 되는 거죠. 파닉스를 배울 때 단어를 규칙에 맞춰서 읽어내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단어를 보고 바로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 속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가장 잘 활용했던 파닉스 책 한 권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 책은 파닉스를 노래로 배울 수 있게 구성한 책인데요. 책 한 권이 노래 한 곡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파닉스 음가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단어 의미 파악 연습이 되더라고요.
이 책의 스토리는 개미가 고개사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 위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다가 고개사의 몸을 타고 내려오고 놀란 고개사가 꽈당 넘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스토리에 들어간 단어가 모두 A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서 파닉스 음가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시에 스토리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림이 떠올라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단어의 의미 파악이 바로 되게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이 책 하나로 파닉스를 마무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용도가 높았던 책인데요. 최근에는 절판돼서 구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구성의 책이나 영상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에서 다루는 음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려볼게요. The bee says, the bee says, every letter makes a sound. The bee says, 다음은 사이트 워드 습득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파닉스 학습을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앞에서 말한 작은 파닉스북 하나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면서 사이트 워드 습득을 함께 했는데요. 사이트 워드란 영어책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빈출 어휘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모든 단어를 파닉스 규칙만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트 워드를 같이 습득하게 되면 훨씬 쉽게 책 읽기로 이끌 수가 있는데요. 사이트 워드 습득은 사이트 워드북, 사이트 워드 플래시카드, 사이트 워드 리더스,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건 하이프리퀀시 리더스라는 사이트 워드 리더스인데요. 18권에서 20개의 사이트 워드를 습득하는 아주 적은 분량의 사이트 워드 리더스예요. 20개의 사이트 워드라고 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파닉스나 사이트 워드를 습득하는 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책 읽기에 들어가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책 읽기에 흥미를 붙이고 재미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데는 이렇게 적은 분량의 책으로 시작해보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습득할 사이트 워드가 적고 분량도 작은 책들은 부담스럽지 않고 책 읽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 아이들의 첫 책 읽기를 이끌어줄 때 꽤 유용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이트 워드 습득은 빈출 단어 외우기가 아닌 책 읽기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 과정이 재미있고 책 읽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앞으로 이어지는 영어책 읽기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책은 한 권이 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사이트 워드 리더스를 매일 3, 4권 정도 읽으면서 동시에 사이트 워드 카드를 함께 활용했어요. 사이트 워드 카드는 게임 형식으로 활용하기 좋아서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또 리더스만 읽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트 워드에 노출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문자 읽기에 익숙해질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활용했던 사이트 워드 카드예요. 너무 많이 봐서 많이 낡았는데요. 저는 이 사이트 워드 카드로 매일 밤 아이들과 게임 형식으로 함께 놀았어요. 제가 활용했던 카드는 현재 절판됐지만 다른 버전의 사이트 워드 카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지난번 소개해드린 파닉스 자료 사이트에 가시면 출력해서 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직접 게임 형식으로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래로 배우는 파닉스북과 사이트 워드 리더스 그리고 사이트 워드 카드를 주로 활용해서 파닉스를 아이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활용하기 좋은 파닉스 리더스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파닉스를 단어 하나 읽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파닉스 리더스로 연결해서 읽기까지 연결해주면 다음 단계의 기초 리더스 읽기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주변에서 보면 알파벳이나 파닉스를 거의 하지 않고 바로 낮은 단계의 리더스 읽기로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요. 집중 듣기 자체가 소리와 문자를 맞춰가며 읽는 리딩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알파벳과 사이트 워드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중에는 빈출 어휘의 의미를 잡아내는 데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쉬운 리더스 집중 듣기를 하면서 간단한 파닉스 리더스나 사이트 워드 리더스를 함께 진행해서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파닉스 리더스 역시 대부분 사이트 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교재를 이용하신다면 파닉스 리더스와 사이트 워드 리더스를 모두 진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리더스만 진행하고 바로 기초 리더스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제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파닉스 진행을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기보다는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알파벳을 익히는 동시에 파닉스 영상물을 함께 봤고 알파벳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는 노래로 배우는 파닉스북을 함께 읽었거든요. 파닉스북을 읽으면서 꾸준히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파닉스 영상물 시청과 사이트워드 리더스 읽기도 같이 진행했어요. 동시에 진행한 교재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파닉스 영상물은 매일 꾸준히 시청하고 노래로 배우는 파닉스북과 사이트워드 리더스를 하루에 3-4권 정도 읽었는데요. 파닉스북이나 사이트워드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한 권당 10페이지가 안 넘어가서 하루에 3-4권씩 읽어줘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사이트워드 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게임식으로 매일 몇 개씩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누적돼서 아이들이 어느새 사이트워드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파닉스 교재들은 한 번에 하나씩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재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아이 성향에 맞는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 리더스 읽기로 이끌어줘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이트워드 리더스와 카드 그리고 영상물 보기를 함께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기초 리더스 읽기로 이어갈 수 있었고 단순 단어 읽기가 아닌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책 읽기가 되니까 영어에 흥미를 느끼기가 훨씬 쉬웠어요. 영어는 인풋 없는 아웃풋은 없어요. 또한 아이 스스로 재미있다고 느낀 책 읽기는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아도 혼자서 잘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책 읽기의 첫 단추인 파닉스 습득을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단어 암기가 아닌 책 읽기의 재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파닉스와 알파벳 습득은 쓰기보다 영상과 노래, 책 위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문자에 노출되도록 지도해 주세요. 기본 파닉스 음가를 습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파닉스 리더스, 사이트워드, 그리고 파닉스 영상 등 다양한 교재를 통해서 파닉스를 책 읽기로 가는 과정으로서 지도해 주세요. 또 파닉스 습득의 목표는 규칙을 외워서 단어나 문장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어책 읽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파닉스를 단어 외우기로 인식해서 영어의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파닉스와 사이트워드 관련 교재 내용은 이전 파닉스 총정리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파닉스 리더스에서 다음 단계 리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초 리더스 자료 역시 설명 부분에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